이항 좌협, 1은 하단전이었고, 이 좌협, 두 번째 기혈이죠, 좌협. 정중앙인 하단전에서 왼손 쪽에 있는 점으로 좌협, 왼쪽 옆구리라고 한다. 최욱인 연정술의 첫 번째 관절인 하단전의 기혈뚫기가 인문 자격 시험이어서 별도로 전송지로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처럼 두 번째 관절인 좌협의 기혈뚫기는 현빈일규라는 별도의 이름으로 불린다. 처음 시작은 뭐든지 중요하죠. 그게 없으면 안 나가죠. 예. 하단전이 안 들리면 기운이 안 쌓이고 당연히 좌협으로도 안 가죠. 첫 번째 관절이 좌협으로가 안 들리면 그 뒤에 명문이 그 뒤에 길을 또 하나도 못 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이름 두 개는 뒤는 따로 없는데 이런 식으로 따로 없는데 이 두 개는 이렇게 이름이 따로 있어요. 성인들이 말씀하신 경에 이런 이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별도의 이름으로 불린다. 현빈일기가 되어야 그 다음도 있는 것이어서 현빈일기를 공부의 큰 관절로 본다. 실제로 필자의 경우는 꽤 오랫동안 좌협 관절 앞에 막혀 있었고 전문 수련인이 되어 단전호흡이 40초에 이르도록 일규를 못 들었었다. 그러다가 몇 차례에 걸친 시험을 통과한 연후에야 일기가 되어 좌협까지 기혈이 뚫렸다. 관절이 곧 계급이어서 그런 것이다. 여기는 딸이 이해 안 했는데 저는 다 들었어요. 예. 기운이 많이 쌓여 있어서 그랬던 것 같고 이게 일기가 늦다고 저거 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러니까 깊고 고요하게 길게 하고 계시면 기운이 쌓이면 나중에 저절로 한 번 해도 된다니까. 그렇습니다. 예, 열심히 하시면 돼요. 예. 코에서 하단전까지 왕복하던 조식 수련을 자협으로 일기가 뚫린 뒤에는 코에서 하단전을 거쳐 자협까지 갔다가 다시 자협에서 하단전을 거쳐 코로 되돌아오는 길을 반복하게 되었다. 구간이 길어지는 것이고 또 그 길어진 만큼 호흡도 길어졌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3명문 설명한 거니까 뭐 그 다음은 순서대로 자협, 명문, 우협, 밑에 하복, 그다음 하단전이죠. 세 번째 관절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위로 올라가 하단전 위의 명문이다. 명치 아래 몸통 중앙 부근이다. 그 다음 네 번째 우협, 네 번째 관절은 오른팔 쪽으로 내려가 하단전의 우측에 있는 점으로 우협 오른쪽 옆구리이다. 네, 그림대로 이렇게 좌협, 명문, 우협, 밑에 하복 이렇게 보면 되죠. 이렇게 네, 정사각형으로 나눴을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섯 번째 관절은 아래로 내려가 중앙의 하단장 아래에 있는 점으로 하복 아랫배이다. 다음은 하복에서 하단전까지 직선으로 올라가며 뚫는데 이것은 두 관절 사이의 통로일 뿐이라 여섯 번째 관절로 치지는 않는다. 체육인 연정에는 12관절이 있다. 하기에 큰 원에 그려진 그림을 하단전 소주천이라고 한다. 여기 크게 써놨죠 제가. 하단전 소주천. 이것이 복무수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오행연기법이다. 뭐 생이라서 오행이죠. 가운데 하단전 5개로 되어 있죠. 이게 오행이에요. 우주도 만물도 동물도 식물도 다 이렇게 운행을 해. 속을 들여다보면 다 이런 거예요. 법칙은 똑같아. 크기만 달라. 그런 겁니다. 거기서부터 1 하단전, 2 좌협, 3 명문, 4 우협, 5 하복, 다시 6이 아니고 1 하단전까지 숨을 들이쉬며 왔다가 그렇죠? 하단전 숨을 들이쉬며 20초든 40초든 20초는 좀 빨리 와야 되고 40초는 좀 천천히 와야겠죠. 시간을 길이 오는 속도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왔다가 하단전에 돌아와서 하단전까지 이제 20인데 항상 20은 20까지 안식은 5수를 나눠서 자른 거죠. 16까지 온 거지. 그러니까 4식으로 오는 거예요. 4수로 오는 거예요. 나머지 4을 6이라고 해. 16 나눈 거야. 4은 들이쉬지도 내쉬지도 않으면 그냥 관성위에서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거 하는 거야. 그냥 코에서도 나간다고 생각하고 나가고 있으면 여기 코는 여기서 이렇게 있어. 다 안 나온다고 여기서 돈다고 이렇게 도는 요 과정에 넷이 요 둘이고 밑에서 둘이 되는 거. 20초면 10초씩이면 요게 둘이 되고 요게 둘이 되는 거고 40초면 요게 넷이 되는 거고 밑에서도 넷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이런 식인 거예요. 예를 들면 5인데 넷으로 한다고. 10초가 8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있는데 세지는 안 해. 있어? 둘이? 근데 그 숨을 관성으로 들어오는 식으로 따라만 가고 들이쉬지는 않아 의식적으로. 아, 저기 설명하기 어려운데. 예, 그런 내 실제도 마찬가지야.
다 내쉬지를 않아. 관성으로 그냥 나간다고 생각하고 나는 돌아. 육이라고 해요. 그 여유가 있어야 돼. 그때 기가 쌓여. 예. 아, 이게 눈에 보이나? 안 보이죠? 측량 못하죠? 근데 지나보면 그렇게 하는 게 잘 쌓였어, 기분이. 역으로 하단전에서 숨을 토하면 나갈 때는, 흡할 때는 들어왔잖아, 그렇게. 호할 때도 항상 똑같은 길을 똑같은 길이로 똑같은 시간을 똑같이 들어왔다가 똑같이 나가는 거야. 똑같은 길이 똑같은 시간. 이 절칙이에요. 더 길게 들어왔다 더 짧게라고 안 되는 거야. 그럼 호흡 빨리 늘릴 수 있어, 호수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 역으로 하단전에서 숨을 토해가며 거꾸로 나가니까 이제 하복으로 먼저 가야겠죠. 하복으로 반대로 돌으니까 하복으로, 그 다음에 우협으로, 명문으로, 좌협으로, 하단전으로 해서 다시 코로 숨을 내쉬며 한 번에 왕복이에요. 들어올 때 한 번 뺑 돌았다가 그 반대로 돌면서 거꾸로 나오면서 왕복이죠. 그래서 그게 한 호흡이죠. 처음에는 흡이고 나중에 호잖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자. 흡에서 호를 먼저 해서 흡을 하는데 사실은 흡을 먼저 하고 호가 돼, 사람은. 들어온 게 있어야 차야지. 호를 먼저 해놓고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들어와. 그 왕복이 한 번의 왕복이 한 번의 소주촌으로 이렇게 왔다가 다시 거꾸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올라왔다가 내려가서 다시 이렇게 돌아서 하단전으로 왔다가 다시 나오죠. 왕복이죠. 그래서 한 번의 호로 한 번의 왕복이 한 번의 수련인 거죠. 그렇게 한 번의 소주천을 한 거예요. 조식 수련을 한다. 흡기와 호기가 동일하게 똑같은 길을 똑같은 길이로 시간 돌아 나간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항상 고요해야 돼. 가늘고 고요하고 길게. 여기 세 가지 요령이야. 가늘고 고요하고 길게. 봉수님께서 강조하신 거예요. 이 고요하기가 굉장히 중요해. 고요하기가. 근데 고요하려면 여기 고르게 돼야 고요해. 억지로 해서 참거나 길거나 늘거나 해서 떨면 안 고요하잖아. 이러면 안 쌓여. 고요한 게 좋아. 길어야 돼. 그래야 이 심파도 가라앉고 이 공부의 진수예요. 정신 공부의 진수예요. 호흡만 하는 게 아니라서도 그래. 호흡하면서 지육도 하고 동육도 하고 같이 해요. 그것은 나중에 가봐야 알아. 흡기는 입식 면면으로 흐르는 강물처럼 장중하고 호호탕탕하게 들이쉬고, 그렇다고 뭐 길게 짧게 들이쉬고 20초를 가야 되는데 4초 만에 다 들이쉬고 나머지 16초 어떻게 할 거야. 예를 들면 20초를 들이쉰다고 치면 16초를 들이고 14초 남기더라도 그걸 4초 만에 다 들이쉬고 나머지 그럼 12초를 어떻게 할 거야. 항상 그 차이는 있는 거지. 자, 길이에 따라서 그 구분을 해야 돼. 이것도 그러니까 몇몇 호탕탕 이것도 다 그러니까 그 길이 내에서의 얘기야. 예. 어쨌든 그 길이에서는 이런 식으로 한다. 흡은 그래서 2배 많아. 흡이. 호는 뭐야? 흡보다 그러니까 배는 더 가늘게 내쉬어야 되겠지. 그렇게 그래서 표시를 제가 그림에 흡은 굵은 선으로 이렇게 눈에 확 뜨잖아. 굵은 선으로 이렇게 두 줄로 썩 그렸죠? 흡은. 내쉬는 호는 가는 실선으로 한 손으로 했죠? 예.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들이쉬는 양이 출현이 B라고 경에 있어. 그 설명이 또 나중에 나오는데, 그 셋이 하나인 이치가 여기도 1,3,3,1의 원리, 우리 만물의 가장 근본 이치예요. 1,3,3,1의 원리. 셋이 하나인 이치가 있어. 그 이치가 그 호흡으로 그 영혼을 키우는 그 이치가 이 호흡법에 적용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래. 나중에 또 설명합니다. 호기는 세세호출로 가늘고 고르고 고요하게 내쉰다. 그렇게 하면 똑같은 시간 동안 들이쉬고 똑같은 시간 내쉬는데도 매번 흡기의 양이 하나만큼 남아 쌓이는 것이다. 그죠? 둘로 들어왔다가 하나로 나가니까 하나가 남았잖아. 그렇죠? 사실은 붉은 설 2개가 들어 가는 설 하나였잖아. 붉기는 어디 갔어? 육신이 있어. 그 사이에. 해보면 알아요. 호흡이 길어지잖아. 기름은 길을수록 육신들이 그 사이에 그 시간 동안 호흡이 세포들이 일을 쓴다고. 걔네들이 기를 받아. 그 기운이 더 중요해. 영양분보다. 그렇다고? 호흡 못하면 금방 죽잖아. 예? 음식을 안 먹어도 오래 살아도. 그렇습니다. 기가 더 중요해서 그래요. 육신 안 가지고 있는 신선들은 음식을 따로 안 먹잖아. 기운만 마시잖아. 근데도 안 죽네? 그게 본질이라 그래. 거기를 가기 위한 준비 단계 이쁘냐 지금은. 그리고 아직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이 육신도 가짜니까. 그래서 사계야 정신계에서 그러니까 상철에서 우리 이 세상을 사계라고 불러. 사계. 성인들이 사는 이것 사인데 제가 풀이했어요. 맨 처음에 풀이했어요. 일부 1장에.
그 기자 옆에 요 석자 같은 거 요런 붙었어. 이게 칼을 뜻해. 푸주간의 칼 이렇게 잡으면 네모넓적한 칼 있잖아. 푸주간의 칼 썰어내고 그런 칼 있잖아. 그걸 뜻해. 근이 근 한근 두근 할 때 이거지. 근두 이게 근이야 근 칼이야. 근이 떠냈다 모방했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신자도 새로운 신자가 이게 옆에 있는 놈이 이게 집이고 요 놈은 집이잖아. 이 밑엔 나무잖아. 나무 위에 집 수상가옥이잖아. 옛날에 물에다 잠겨 있었단 말이야. 홍수로 세상에 온통 잠겨 있었고 물 빠져나가기 시작 한 번에 안 빠져 시간이 오래 걸렸단 말이야. 땅이 다 잠겨 있었고 물에 몇천 미터 잠겼다고 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 빠져나가는데 오래 걸렸겠지. 그러니까 치면 산꼭대기만 살았고 나중에 물이 점점 3m 점점 내려오기 시작해서도 평야까지는 다 담겨 있었고 점차 내려갔지. 그러니까 갈수록 더 빠졌지. 나무 위에 살았어. 곤충이고 뭐 물고기고 뭐고 다 물속에 뭐들이 물속에도 있고 다 지금도 동남아 같은데 그런 데는 나무 위에 띄우고 살죠. 땅에서 띄우고 살아요. 밑으로. 왜 곤충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서 그래. 집을 나무 띄우고 살 수상가옥이라고 걔네 쉽게 해서 물숫자 위가 아니고 나무 위에 집이라고 띄웠다고. 물 아니어도 땅에서도 집을 위로 띄워갖고 밑에 그래서 소, 오양간 이런 걸 많이 썼어. 어? 활용하니까 그늘이고 더운나라니까 또 그렇게 집을 짓는다고. 곤충들이고 뱀들이고 뭐 많잖아. 살아가기 어렵단 말이야. 그렇다고. 그게 그래서 이렇게 요게 집이야. 집을 뜻해. 근데 신자는 새로운 신자의 칼 본뜬 집이란 뜻이야. 새로 만든 집이란 뜻이야. 그래서 새로운 신이야 그게. 새로 집을 만든 거야. 새로 만든 집이야. 새로 신이 그 글자예요. 그거 풀이했습니다. 제가 또 발명하고 뭐 저거 얘기하면서.